지구는 네이티브라는 정체불명의 생명체에 점령되었고 인류는 우주의 콜로니로 후퇴했습니다. 남은 인류의 지도자인 마더스피어는 지구 재탈환을 위해 부대원들을 차례로 파견하였고 6차까지 이어진 탈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스토리의 주인공인 이브는 7차 강화부대원 소속으로 탈환 작전에 참가하였고 7차 탈환 작전은 시작하자마자 네이티브의 공격을 받으며 실패 위기에 빠집니다. 강화 이후 이브는 정체불명의 강력한 네이티브에게 공격을 받고 어디선가 나타난 아담의 도움을 받아 이브는 위험에서 탈출합니다. 이브는 아담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아담의 목적인 하이퍼드라이브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하이퍼드라이브를 찾던 이브는 기가스라는 알파 네이티브를 만나고 쓰러트린 후 알파코어를 획득하고 그곳에 묻혀있던 5차 강화부대원인 릴리 아르테미스 2세와도 만나게 됩니다. 아담은 릴리와 이브를 지구 최후의 도시인 자이온으로 데려갑니다. 자이온의 지도자인 오르칼은 알파 네이티브 4마리를 죽여 알파코어 4개를 모으면 마스터코어를 만들 수 있고 마스터코어로 네이티브의 수장인 엘더 네이티브가 위치한 네스트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브와 아담은 서로의 목적을 위해 돕기로 약속하고 여러 지역을 탐험하며 알파 네이티브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여러 지역을 탐험하던 중 레이븐이라는 2차 강화부대원이 남긴 기록을 찾게 되고 그 기록의 내용은 최초의 전쟁은 인류와 네이티브의 싸움이 아닌 인류와 그들이 만든 안드로이드와의 싸움이었고 인류가 패배 후 지하시설로 숨어 들어간 후 네이티브라는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나타나 안드로이드와 네이티브의 2차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다른 지역을 탐험하던 이브는 레이븐의 마지막 기록을 찾게 되고 그 내용은 네이티브는 인류가 안드로이드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들을 변화시킨 결과물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브 역시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임무를 계속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마지막 알파 네이티브가 위치한 우주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우주 엘리베이터에 거의 도착할 무렵 자이온에서 급한 연락이 오고 아담은 혼자서 자이온으로 복귀합니다. 우주 엘리베이터에 올라 데모크롤러라는 네이티브를 잡았지만 알파 네이티브는 아니었고 알파 네이티브는 우주 엘리베이터 전체에 퍼져있는 초거대 네이티브 데모고르곤이었습니다. 이브는 어쩔 수 없이 우주 엘리베이터와 함께 네일건으로 데모고르곤을 폭파시킵니다. 알파 네이티브는 처리했지만 알파코어 역시 같이 폭파되었고 이브는 어쩔 수 없이 자이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네이티브에게 습격받는 자이온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자이온 습격의 주도자는 처음에 이브와 조우했던 정체불명의 네이티브였고 정체불명의 네이티브를 쓰러뜨린 이브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정체불명의 네이티브의 정체는 기록을 남긴 2차 강화부대원 레이븐이었고 레이븐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도망칩니다. 그 이후 이브는 오르칼을 찾게 되고 오르칼은 네이티브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실 오르칼은 최초의 알파 네이티브였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남은 후 인간을 위해 살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알파코어를 건네 마스터코어를 완성시켜줍니다. 이브는 곧바로 엘더 네이티브가 위치한 네스트로 향하고 네스트의 입구에서 레이븐을 만나게 됩니다. 레이븐은 엘더 네이티브를 섬기고 있었고 이브는 힘겨운 싸움 끝에 레이븐을 쓰러뜨린 후 네스트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네스트의 중심부에서는 우주 엘리베이터에서 자이온으로 떠난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아담이 있었고 아담은 자신이 엘더 네이티브라고 밝힙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제안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중 가장 특출난 존재인 이브와 적대적 본능에 침식당하지 않은 최상위 네이티브인 자신과의 융합을 통해 진정한 인간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제안을 수락한 이브는 아담과 융합하게 되고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이후 네스트를 나온 이브를 마더스피어가 맞이해주고 마더스피어는 이브의 공적을 칭찬함과 동시에 이브를 숙청하려 하고 이브는 마더스피어의 강화부대원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후 지구에 남은 인류는 이브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담의 제안을 거절하자 아담은 자아를 버리고 완전한 네이티브로 변하고 이브와 싸우게 됩니다. 이브는 힘겹게 엘더 네이티브를 제압하게 되고 엘더 네이티브의 소멸과 함께 모든 네이티브, 즉 원래 인류가 전멸하게 됩니다. 네스트에서 나온 이브는 마더스피어와 만나게 되고 그녀가 보내준 우주선을 타고 콜로니로 돌아가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두 게임의 공통점 역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두 게임 모두 작중 시점으로 인류가 절멸 위기에 처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니케의 인류는 랩처에게, 스텔라 블레이드의 인류는 네이티브에게 위협을 받고 있고 두 개체 모두 작중 인류들이 정체를 모른다는 점 역시 유사한 점입니다. 또한 각각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니케와 강화부대원들을 앞세워 지상 혹은 지구를 되찾는 것이 주 목표라는 점, 탈환 작전을 수차례 진행했다는 점, 궤도 엘리베이터가 두 세계관 모두 존재한다는 점 역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체 모두 기계이지만 니케는 인간의 뇌를 기계 몸에 이식했다는 것, 강화부대원들은 타키의 잘린 판을 봤을 때 기계이지만 피도 나오고 유기체도 어느 정도 구성되었다는 것에서
두 개체 모두 인간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유사성을 보입니다. 또한 니케와 강화 부대원 모두 미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닉과 마더스피어 모두 인간이 만든 AI로서 각각 방주와 콜로니의 결정을 맡고 있습니다. 마더스피어는 인류 발전의 추구라는 본래 목적을 거부하고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구인류를 대체하려 전쟁을 일으킵니다. 니케의 애닉 역시 꾸준히 자신의 폭주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더스피어와 유사하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니케의 인류는 어디선가 등장한 랩처라는 기계에게 패배해 지하 방주로 숨어들게 됩니다. 니케의 랩처 기원은 아직 미스터리지만 작중 여러 유실물들을 확인해보면 인간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텔라블레이드의 구인류 역시 자신들이 만든 안드로이드들에게 반란을 당해 패배하고 지하시설로 숨게 됩니다. 만약 두 세계관이 평행우주라면 여기서 분기가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텔라블레이드의 인류는 니케와 같은 대항수단 개발에 실패해 네이티브가 되어 맞섰고, 니케 인류는 니케 개발에 성공해 랩처에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스토리는 각자 세계관에 맞게 흘러가지만 세계관 설정 부분에서 두 게임이 상당히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카라쿠리는 스텔라블레이드에 나오는 엘리트 네이티브입니다. 그런데 니케의 2주년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랩처 퀸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둘 다 궤도 엘리베이터에 위치하며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 가면을 벗었을 때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격 수단 역시 유사한데 니케 2주년 애니메이션에서 랩처 퀸은 손과 레이저를 이용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텔라블레이드의 카라쿠리도 손과 레이저를 이용해 주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유사점으로 미루어 볼 때 스텔라블레이드의 카라쿠리가 작중 중요성이나 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2주년에 나온 랩처 퀸 역시 사실은 퀸이 아니라 다른 존재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니케와 스텔라블레이드 콜라보전 간단 스토리 정리와 두 게임 사이의 유사점도 알아보았습니다. 6월 12일 콜라보 업데이트 이후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플레이하면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